그래, 어쩌면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다. 은호는 버스 정류장에 붙어있는 잃어버린 아이를 찾습니다. 게시물을 보고 성혜의 말을 떠올립니다. 다음 날 망설임 끝에 은호는 경찰서를 찾아가 DNA 검사를 의뢰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경찰청 유전자 DB에 등록됩니다. 일치 정보가 발견되면 연락드릴게요. 그 말에 은호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혹시 정말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모든 건 성희가 짜놓은 치밀한 작전의 일부였습니다. 운명처럼 흘러가는 이 이야기, 그리고 그 끝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뭘까요? 오늘은 성희의 작전에 따라 진행되는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저의 뇌피셜이라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드디어 한 달 뒤 경찰서에서 울리는 전화 한 통. 은호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경찰서로 향하고 동시에 성희도 같은 연락을 받고 두 사람은 성희의 계획대로 경찰서에서 마주칩니다. 은호와 성희, 두 사람의 재회, 눈물과 거짓, 그리고 새로운 비밀이 시작됩니다. 가증스런 성희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오열합니다. 성희는 은호를 데리고 고급 레스토랑에 갑니다. 오늘 같은 날은 좋은 곳에서 그동안 못 다 해준 거 다 해주고 싶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성희는 네 이름은 원래 한유라였고 사실은 넌 쌍둥이였단다. 너보다 10분 먼저 나온 오빠가 있단다.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걱정이야.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너무 만나자마자 속보이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진이 이야기는 다음에 만날 때 하자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역의 고백을 받은 은호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지난번 성재가 했던 말이 떠오르는데요. 성재는 과거 지역이 은호 후배는 은호 후배의 집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까지 책임질 생각을 하니 본인이 부담이 되었던 것 같은데 결국 은호는 그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조심스럽게 거절합니다. 지역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사실 은호가 소개팅 한다는 말을 듣고 은호가 떠날까봐 그걸 막고 싶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고백을 해버린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고백을 하고 나니 성재가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성재에게 은호랑 잘해보라고 밀어주는 척 해놓고 정작 본인이 먼저 고백을 해버렸으니 말이죠. 다음 날 지역은 불편한 마음에 성재를 찾아갑니다. 성재야, 나 사실 은호한테 고백했어. 그런데 예상했던 것과 달리 성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말합니다. 잘했어. 나한테 미안해하지마. 난 고백하지 않을 거니까. 아니, 너 은호 좋아한다며 고백할 거라 하지 않았어? 아니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난 그냥 은호 후배가 짠해서 그랬던 것 같아. 열심히 사는 모습이 도와주고 싶을 만큼 안쓰러웠어. 지역은 의아하게 묻습니다. 너 내 마음 불편할까봐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야. 성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미묘하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성재의 마음엔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수빈이었죠. 수빈은 예쁘고 애교 많고 밝고 열심이고 거기다 이번에 매장에서 일하는 걸 보니 정말 너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수빈을 집까지 바래다 주던 길, 그녀가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점장에게서 들은 말이 성재의 마음을 한층 더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수빈 씨 덕분에 매출이 엄청 올랐어요. 정직원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음 날 성재는 수빈을 찾아갑니다. 수빈아, 너 정직원으로 일해볼 생각 없어? 나중에 부서를 옮길 수도 있고 직장 다니면서도 유튜브 활동은 할 수 있잖아. 수빈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띠며 대답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수빈은 지난번 매장 점장의 전화를 우연히 엿들은 뒤로 성재가 자꾸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4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가고 결혼한 여자는 아버지 때문에 이혼하고 정말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며 자신이 무언가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항상 자신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도와준 사람,
수빈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외로운 남자를 내가 조금이라도 웃게 해줘야겠다. 집 앞까지 도착했을 때 차에서 내리려다 수빈은 술기운을 빌려 성재에게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고백합니다. 난 오빠가 좋은데 오빤 내가 여자로 느껴지지 않아? 바짝 들이댄 수빈의 얼굴을 마주한 성재는 자석처럼 끌려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춥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짧은 순간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머물다 어색함을 감추며 조용히 헤어집니다. 그날 이후 성재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그냥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이 나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지혁을 만나자 목소리도 커지고 평소보다 훨씬 다정해졌습니다. 지혁은 그런 성재를 보면서 너 뭐 좋은 일 있어? 아니? 그러면서 속으로 피식 웃습니다. 이러다 나중에 지혁이한테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그의 마음속엔 이제 새로운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랑인가? 아님 그냥 위로받고 싶은 마음인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진 건 분명했습니다. 한편 영란은 성희가 바라는 남자와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상우는 얌전하고 수동적인 영라가 요즘 까진 여자애들이랑 다르다면서 호감을 느끼고 식당에서 났을 땐 자연스럽게 영라의 손까지 잡았습니다. 밖에서 영라를 기다리던 지화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왠지 모를 불편함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영라가 차로 걸어와 뒷좌석에 앉고 난 후 그 남자는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지환에게 건네주며 집까지 안전하게 잘 모셔줘요 라고 말합니다. 순간 자존심이 상한 지환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정중히 사양하고 차에 탑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말이 별로 없는 지환을 보며 영라의 마음도 불편해집니다. 지환이 먼저 입을 뗍니다. 영라야, 너 저 남자 좋아? 응, 뭐 저 남자랑 결혼할 거야? 아마도. 저 남자 사랑해? 모르겠어. 엄마가 하라니까. 그 말을 들은 지환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박영라, 넌 인생 어떻게 그렇게 사니? 네 인생인데 네 마음도 모르고 살아? 그 말 속에는 안타까움과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환의 속마음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지환은 영라가 그 남자에게 가지 않기를, 그녀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와 격차를 떠올리며 그 마음을 감히 꺼내지 못합니다. 영란은 집에 가서 성희에게 데이트를 잘했다고 보고한 후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랑 데이트했던 생각은 떠오르지 않고 며칠 전 갔던 한강에서 라면 먹었던 일, 지원과 함께 자전거로 탔던 일을 떠올리며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이렇게 영라도 조금씩 자신의 마음에 지원의 자리가 커지고 있다는 걸 차차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희의 작전에 따라 만나게 될 은호, 그녀는 과연 이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후에 이 모든 사실을 지혁이 알게 된다면 그는 그녀에게 어떤 방패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지혁의 진심이 드디어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한편 상철과 지혁은 화해의 순간을 맞는 듯 했지만 예상보다 커진 지혁의 사업 문제로 또다시 갈등이 깊어집니다. 아들이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 사업을 한다니, 그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아버지 입장에선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상철은 여전히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안 된다며 격려보다 따가운 말로 아들의 길을 꺾어버립니다. 과연 두 사람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아마 제 생각엔 은호가 두 사람의 다리가 돼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